오늘 제가 발표한 종목은 코인이란 종목입니다. 코인베이스는 2012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2년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프레이드 어셈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4일 나스닥에 직상장되었습니다. 이 나스닥 상장으로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19조 원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공동 창업자도 한 6조 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곳에 투자한 벤처펀드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도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주주들을 보면 아까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 9.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보팅 파워에서 이제 투표 지분은 21.5%를 가지고 있고요. 마크 앤더슨 투자자는 지분은 20.8% 가지고 있지만은 14.1%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영진들이 46.8%를 가지고 있고요. 투표권은 한 53.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주주로서 이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CEO고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고,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2021년 4월 14일 날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328.28달러로 상장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85.8빌리언, 약 우리나라 돈으로 95조 원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총으로는 한 5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328불에서 225불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장 거품이 이제 많이 빠진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이 코인 거래소는 5,600만 명 이상의 이제 본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거래량은 360조 이상 거래되고 있고, 플랫폼 내의 자산은 250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 국가들에서 이제 예보로 출시가 되었고, 직원 수는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회사의 비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성 사진으로 보면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가 확연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경제적 프리덤이 있는 나라하고 경제적 프리덤이 없는 나라는 이렇다. 그런데 코인베이스의 비전은 이런 어두운 나라들, 경제적 자유가 없어서 이렇게 낙후된 그 나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제적 자유를 주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 그게 바로 그다음 금융거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실현해내겠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거래 제한, 우리가 뭐 송금을 하려고 해도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모든 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자기들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이제 전체 코인 거래소들 가운데 2등 정도 되는데요.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지금 거래액으로는 1등입니다. 이 회사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창립됐지만은 중국계가 이제 창업을 했고, 이 아시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래소고요. 코인베이스가 두 번째, 이제 코인베이스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 이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무적 상황을 보면요, 분기 매출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를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코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가격과 인기도,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는 것은 이제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요. 2020년 4분기하고 2021년 올해 1분기 분기 매출도 엄청 증가하고 연매출도 이제 2021년 예상이 570%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비타 마진이 66%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는 2020년 4분기에 3천억에서 2021년 1분기는 1조 2천억까지 에비타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이 1조 2천억 매출에 4,500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3,500억 순이익해서 주당 1.58불 정도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이제 트랜잭션 레버뉴,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죠. 거래 수수료도 2020년 4분기 대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도 140% 증가했지만은 2021년에는 579%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제 뭐 안정적으로 50%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 고객의 거래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2022년
2020년에 85% 증가했고 2021년 958%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성장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예부적인 변수로서 성장 드라이버가 저희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자산으로서 편입하면서 투자 다변화 분산용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보호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의 일부로 개인들도 편입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에서도 편입을 하고 있고 또 회사 자금으로도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라고 이제 은행처럼 예금과 대출하는 업무도 거래소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자체적인 성장 드라이버는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수가 계속해서 증대될 수 있는 거고, 디지털 에셋 거래되는 코인이 지금 45개인데 이게 더 증가될 수 있고요. 뉴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 플랫폼으로서 지금 이제 고객 수가 증가하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꼭 코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예금 대출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팔 수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 비즈니스로 다양한 상품을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이는 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입니다. 2019년에는 25개가 거래됐는데 2020년에 45개가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1000개의 종류가 코인 종류가 1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그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거는 2020년 현재 45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프라임 브로커 영역에도 진출하는데요.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과 같은 투자 은행들이 주로 하는 서비스들인데, 프라임 브로커로서의 역할은 알고리즘 스마트 주문을 가능하게 이제 고객들을 도와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산 보관 서비스, 코인을 또 이제 도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산 보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저도 이제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코인베이스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적극 진출해서 고객 수도 확대하고 거래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이 5월 3일쯤에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2021년 1분기는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인 실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고객 수도 4,300만 명에서 5,600만 명으로 증가했고, 한 달 동안 그 실제 거래한 고객들 수도 280만에서 610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서머리 보시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1조 8천억, 그 2021년 1분기 매출입니다. 그리고 넷 인컴 순이익이 8,500억입니다. 에비타가 1조 2천억으로 2020년 4분기 대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9% 정도 됐고 넷 인컴이 30% 정도 됐습니다. 안 좋았던 2019년 12월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28%.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리테일 고객도 증가했고 기관 고객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인력 수가 작년에 1249명에서 1717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72%에서 51%로 줄어들어서 OPM 영업이익률은 한 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그 매출 대비 기업가치는 9.6배로 지금 다른 회사, 그런 스노우라는 그룹은 112배, 그 다음에 다큐사인이라는 회사는 30배, 에어비앤비는 21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줌 같은 경우는 25배인데 9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쿠팡 같은 경우도 지금 80조, 100조에 상장해서 80조까지 내려왔잖아요. 쿠팡도 80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쿠팡보다 더 쌀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크립토 에셋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BTC, 비트코인 같은 321%, 그다음에 팡 78%, 71%인데 딱 이제 비트코인 앞에 우리가 그 팡을 투자했어도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는데 BTC 앞에서는 이제 아주 작아지고 있죠.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이 크립토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그대로
찾아다니면서 영업이익도 영향을 받고요. 또 매출, 마찬가지로 매출도 크립토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세 번째, 매출의 큰 부분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5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전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크립토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게 불확실한 점, 미래 예측이 어려운 점, 이것도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요. 코인 거래소들의 가장 위협이 보안 사이버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에서 해킹을 당하는 순간 그 거래소는 신뢰를 잃게 되고 고객들이 떠나게 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비즈니스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큰 요인이 정부하고 법적 규제 등에 넓게 노출되어 있죠. FRB라든가 여러 이제 중앙은행들이 항상 견제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가장 최근 한 달 동안 최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62,000불에서 30,000불로 50% 이상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런 큰 변동성들이 회사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테이커 리스크를 지고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자산들이 2017년에도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코인들이 반짝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남은 걸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류와 함께 발전하지 않을까, 낙천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은 이 주식에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인베이스야말로 가장 더 나은 투자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품과 바닥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파산날 수도 있지만은 부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다.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내가 크립토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이제 30% 이상의 36%의 수익을 기대하고 이 주식을 추천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립토 커런시 에코시스템에 이제 투자하는 가장 베스트의 대안으로서 이 코인베이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장기적인 운명은 크립토 커런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